온 세상을 환하게 비춘 하루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다가올 내일을 위해 잠에 들어야 할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깨어있으신가요? 내일이 오는 게 싫어서, 살아가는 게 남들과는 달라서, 아니면 단순히 잠이 안 와서. 각자의 이유로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조금만 떠들다가요. 여러분의 하루를 후련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제가 같이 수다 떨어드릴게요. 오늘은 11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꿀잠을 책임질 서대문구의 스타 친구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곡은 화사의 Good Goodbye입니다. 나를 그냥 짓밟고 가. 괜찮아 돌아보지 마. 내가 엎어봐줘. 너만 하겠니. 이제 나를 헤아려봐. 날 위해 쉬던 그 숨은 이고 저 위에 널 위해 just kill my ego. 등 돌려 걸어가. You got it, yeah. 안녕은 우릴 아프게 하지만 할 거야. 낙담을 치고 후회하도록 넌 그게 웃어줘. Goodbye. 날 생각한 오늘이야. 비로소 느껴지잖아. 눈물은 고이고 찬란하게 빛난 우린 좋은 안녕 중이야. 고맙단 말 대신 전할게. Goodbye, goodbye, yeah. 안녕은 우릴 아프게 하지만 할 거야. 낙담을 치고 후회하도록 넌 그게 웃어줘. Goodbye. 세상이 나를 뻔히 내려다봐도 내 편이 돼줄 사람 하나 없어도 Don't worry, it's okay. 난 내 곁에 있을게. I'll be on my side instead of you. 안녕은 나를 아프게 하지만 울어볼 거야. 땅을 치고 후회해도 좋아. 우리 이렇게 Goodbye. 후회조차도 Goodbye. 11월 29일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말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 DJ 임승혁입니다. 반갑습니다. 11월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한 달이 지나면 이 길었던,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진짜 길었던 것 같아요.
한 뭐 일이 좀 많았으니까 더 그랬을 것 같긴 하지만 25년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또 26년에 맞이할 준비를 슬슬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좀 남기도 했고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기억과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도 조금은 그럼 긴장이 되면서도 이제는 뭘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라는 그런 플랜 같은 거를 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이 11월이 지나가서 12월이 되었을 때 어떠한 그런 2년의 마무리를 준비를 하고 있을지 조금 다들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지 궁금해지지만 그래도 다들 생각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또 만나서 또 1년의 회고를 하면서 내년에도 준비를 하고 있겠고 뭐 그런 식으로 다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제 제가 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 모임에서도 이제 송년회를 준비를 하면서 조금은 바쁘게 지내다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1년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제 나이대, 제 주변, 제 그런 주위 사람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사실 이 슬슬 4학년의 마무리가 저는 다가오는 와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 1학기만 하면 저는 이제 진짜로 다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사회생활을 좀 일찍 했잖아요. 벌써 이제 횟수로 따지면은 거의 2년 차에 가까워지는 이제 시점인데 이제 회사 생활로 물론 이제 분야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 2년 차에 가까워지는 시점인데 이 2년 차가 되니까 이게 좀 그런 회사에 들어가는 거에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약간 그게 좀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시장이 얼마나 차가운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차가운 시절이 또 경험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머리가 아프고 벌써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마 이거를 또 처음 겪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특히나 제 주변의 사람들이라면 아마 제 주위 그런 나이대 분들이라면 제가 좀 특이 케이스지 그렇게까지 막 회사 생활을 오래 해본 사람 저도 오래 하진 않았고요. 저도 한 2년밖에 안 했으니까 이게 오래라고 할 수는 절대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훨씬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 준비를 하느라 이 한 해의 마무리가 좀 더 어영부영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이게 뭐 이제 연말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늘 한결 같아요. 이제 생각보다 세상이 난이도가 높지 않다라는 거를 늘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뭐 라디오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겠지만 생각보다 그런 난이도가 높지 않다. 인생의 난이도가. 물론 당연히 높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인생의 난이도가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살아가기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인생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첫 그런 커리어 시작을 마케팅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그 PD로 돌렸다가 이제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지금 대학원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예전에 밝혔던 것처럼 저는 공부를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에 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도 들다 보니까 인생의 흐름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1년의 플랜이 지금 어쨌든 1월부터 1년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걸 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짰을 때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도 그게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꽤 괜찮은 1년을 보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 정도 저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일 것 같아서 그렇게 회고였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져서 이제는 제가 오늘 아침에 원래 이제 알람을 오늘 이제 녹음하는 날은 맨날 쉬는 날이라서 제가 쉬는 날이라서 그냥 조금 엄청 자려고 했거든요.
얘 알람도 일부러 엄청 늦게 맞춰놓고 잤는데 깬 거예요. 깨가지고 왜 벌써 깼지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추워서 깼다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죽긴 죽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하예요. 영하 2도에 제가 깼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추운 날씨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작년 이맘때쯤에는 제 기억으로는 눈이 내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쯤 눈이 내렸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맑아서 다행입니다. 아직 첫눈 소식이 제 주변에는 뭐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또 눈이 내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맘때에 눈이 내리는 게 사실 그게 사고인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뭐 더 추워진 날씨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패딩 꼭 입고 다니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첫눈 얘기는 아마 12월에 또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하여튼간에 뭐 그렇게 지나갔고요. 저는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이거를 들으시는 대학생분들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정기 공연을 앞두고 있고요. 이제 또 춤 열심히 준비하고 있던 거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이제 시간인데, 한 4곡 정도를 하거든요. 4곡 정도를 하는데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약간 저 청순한 것도 하고, 그런 걸 했다가 청량한 거 한번 했다가 이제 갑자기 비보잉 돌고 비보잉 돌고 나면은 갑자기 페이머스 막 이런 거 하고 막 손 인수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섹시한 거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것 같은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경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곡이 화사의 굿바이였습니다. 이게 좀 나온 지는 꽤 된 노래인데 요새 역주행을 또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청룡영화제 그 박정민과 함께한 특별 무대에서 떡상을 했는데요. 확실히 청룡영화제가 이게 주간이 조금 넘어간 이후로 이런 특별 무대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계에서는 이게 조금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 청룡영화제가 지금 이런 수상 부분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특별 무대 같은 건 되게 호평을 받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그런 영화제들은 주관사가 있고 그 주최사가 있고 그 주최사에서 각 부분마다 이제 그걸 연출해주는 그런 곳을 나눠요. 그리고 수상 같은 그런 중요한 것들은 다 당연히 주최사에서 이제 심사위원들이랑 하겠지만, 이런 뭐 VCR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축하 무대 연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다 각 사에 배분이 돼 있고요. 제가 일단 했던 걸로 따지면 백상예술대상 같은 경우에는 JTBC에서 주관을 하겠죠. JTBC 중앙일보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 그 중앙그룹에서 이제 그런 수상과 이런 걸 나누고, 그리고 저희 회사가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 그 작은 제작사에서 VCR이랑 막 이런 걸 맡았고요. 축하 무대 연출을 맡았고, 막 그런 부분들에서 막 촬영은 여기서, 그리고 조명은 여기서, 막 그런 무대 연출은 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하는데, 청룡영화제가 백상예술대상이 좀 그런 걸로 화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청룡영화제에서도 그런 걸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새는 또 청룡영화제의 그런 축하 무대가 더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백상예술대상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더 화제를 모으는 것 같은데, 그런 시도들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예전보다도 훨씬 더 이제는 그런 영화제나 그런 시상식 같은 게 좀 더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이런 좀 더 화기애애하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보면 축제잖아요. 그게 또 영화인들의 축제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더 좋은 방향성으로 발전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질을 더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요, 백상도 그렇고 청룡도 그렇지만 대종상은 이미 나가게 된 지 오래지만, 그런 것들이 이런 어쨌든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런 데서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그런 수상에도 더 어쨌든 본질이 있는 거잖아요. 시상식이라는 본질이 있는 거니까, 축제가 아니고 시상식이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까지 담으면서 이번 얘기를 또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녹음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주 이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누리호의 4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 주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시 13분, 그러니까 새벽 1시에 이제 발사가 성공이 되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발사 예정 시간이 이 자정이었던 오전 0시 55분에 진행이 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누리호 최초의 야간 발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 이유가 주 탑재 위성이었던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궤도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 발사 중에서도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드문 발사 시간이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원래는 이 11월 25일에 그 누리호 F4 기체를 이제 발사대로 이송을 하려고 아침부터 준비를 했으나 이게 강풍이랑 비바람도 좀 불고 해서 9시에 이송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강풍주의보 때문에 조금 일정들이 다 미뤄졌고, 그러다가 이제 연료가 오후 22시, 그러니까 10시에 준비가 되기 시작했고요. 발사 시간을 12시 55분으로 발표를 했는데 발사 예정 시간으로 7분 전에 엄빌리칼 회수 압력 센서 신호 이상으로 인해서 누리호 발사 시각이 1시 13분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센서의 신호 이상만 발생했어서 큰 지장은 없다고 밝혀졌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1시 13분에 이륙을 하였고, 이제 몇 분 후에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그리고 2단 분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시 28분경에 주탑재 위성 1기랑 부탑재 위성 12기가 모두 분리가 확인이 되었고요. 이 누리호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카메라를 통해서 분리가 되고 사출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1시 31분 누리호가 모든 절차를 마치고 비행을 종료했습니다. 이 비행 종료가 예정보다 3분 일찍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1차 발사 때 그때 3단 분리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긴 거가 아니고요. 이제 엔진 성능이 향상되어서 진행이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2시 20분경에 우주항공청 그리고 카리, 과기부 등 합동 브리핑에서 누리호 4차 발사 및 임무 성공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어쨌든 누리호가 우리나라의 그런 최초의 그런 자체 개발 발사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발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런 항공우주 관련된 그런 위상을 점점 높여가는 게 보여서 되게 기분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2부에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얘기할 때도 누리호 관련돼서 오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계속해서 그거는 뒤에서 소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조금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11월 25일에 향년 91세로 이순재 선생님께서 이제 별세하셨습니다. 11월 24일 밤이랑 당일인 25일 새벽 시간대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요, 폐렴으로 인한 입원 중이었음에도 차기작 출연을 좀 준비를 했다고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원 생활을 할 때 수시로 대본을 외우면서 연습에 매진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다고 하는데, 이 준비되었던 차기작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정을 보인 것에 대해서 지인들이나 대중들을 불문하고 더 이런 좀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더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 사망하자마자 그 빈소가 서울 아산병원에 차려졌고요. 일반인 조문객을 위한 빈소가 KBS 별관에 마련이 되었고요. 마지막 영정 사진은 이제 선생님께서 생전에 자주 이용했던 서재에서 찍은 그런 화보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장례가 원래는 가족장으로 치러졌다가 이게 변경이 되어서 예술인연합회 협회장으로 치러졌다고 합니다. 이제 이순재 선생님이 연예계에서 차지하는 그런 위상이 엄청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전 그 송혜 선생님께서 별세하셨을 때랑 같이 사후에 금감문화훈장을 추서받을 추측이 되게 지배적이었는데, 사망 당일 저녁에 문체부에서 추서가 확정이 되어서 문체부 장관께서 장례식장을 찾아서 이쪽에게 훈장을 공식으로 수여했다고 합니다. 연결식은 11월 27일 오전에 예술인연합회 협회장으로 거행이 되었고요. 정보석 배우님께서 사회를 맡고, 하지원 배우 그리고 김영철 배우님께서 추모사 낭독을 맡으셨습니다. 오전 6시 20분에 발인이 엄수되었고요. 장지는 이천 에덴낙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위상이 정말 높았던 우리나라의 어르신이었기 때문에 추모도 각계각층에서 이뤄졌고요. 특히 KBS에서는 KBS ETV에 방영이 되었던 유작인 개소리라는 드라마가 몰아보기에 계속 나왔고요. 이제 특별 편성이 드라마시티 10분간 당신의 사소한이라는
당신의 사소한이라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특별 편성하면서 추모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KBS 본관과 별관의 일반인을 위한 빈소가 11월 30일까지 이제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방영일 기준 내일까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생전에 그런 거를 좀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그런 빈소에 찾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MBC에서도 이제 특집 다큐가 긴급 편성이 되었고요. 부영그룹 회장 이중근 회장과 그 디자이너 이상봉이 그의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했고요. 정치권에서도 애도를 표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연예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추모를 했습니다. 예. 저 역시도 아주 잠깐이고 아주 조그마한 그런 파편 중에 하나지만 선생님의 그런 걸 또 봤던 입장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소식이 전해졌던 만큼 저도 이런 추모에 굉장히 동참을 하고 있는데, 예. 연예계에 정말 큰 어르신이 별세하신 거다 보니까 예,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또 연예계의 시대를 맞이하겠지만 또 이런 어른들의 그런 위상과 그런 가르침에서 또 새로운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번 주 이슈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노래 하나 듣고 본격적으로 수다를 떨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소의 첫눈입니다. 첫눈 오는 이런 오후에 너희에게 전화를 걸 수만 있다면 기쁠 텐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난 아직 미련 가득해서 쓸쓸해 어느새 혼자만 시계를 되돌려 1년 전으로 갈 수 있다면 지금 우린 달라졌을까 이 바보 같은 소리지 그래도 만약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Merry Merry Christmas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내리면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미안해 잘해주지 못해 후회만 가득했던 그 크리스마스 불빛 가득한 거리 혼자 걸었어 다들 행복해 보여 너는 언제나 공기처럼 있어줄 거란 착각에 멍청이 보내 내가 너무 미안해 난 얘기 지나고 나면 너무 소중해 왜 그때는 모르는 걸까 지금은 다를 거야 말해주고파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서대문 Y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앱 혹은 유튜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다친구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입니다.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주제를 두고 끝장을 보는 이슈다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누리호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27일이죠. 27일에 오전 약 1시에 이제 4차 발사가 성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리호가 벌써 3번째 성공을 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도 정말 이제는 그런 자체적 개발로 이제 우주의 그런 또 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서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들고 왔습니다. 일단 얘기를 하기 앞서서 저는 비전공자고요. 일단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거는 전혀 없는 사람인 가운데 그냥 이제 제 입장에서 어느 정도 그런 좀 팩트와 그런 이야기거리에 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뭐라 해야 되죠?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좀 흥미롭다라는 거에서 더 그런 거들 더 신경을 쓰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거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사람이고 특히나 저는 특히 이런 과학 분야에서는 정말 무대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들고 왔다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전하려고 들고 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굉장히 좀 이거는 좀 틀린 내용인데 약간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본인이 생각하신 게 맞으니까 이런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일 테니까 그냥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리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누리호의 정식 명칭은요, Korea Space Launch Vehicle 2라고 합니다. 그래서 KSLV2라는 그런 학명에서 한국형 발사체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던 거고요. 이제 KSLV 계획에 따라서 2022년 개발되어서 운영되는 그런 발사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KSLV1은 저희가 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그 나로호가 그거고요. 우리나라의 그런 자체적 개발이 아니었던 나로호와 다르게 이번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저궤도 실용 위성 발사용 로켓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체적 그런 발사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사로 우리나라에서는 스페이스 클럽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세계 11번째라고 할 수 있고요. 스페이스 클럽에 조금 이제 그 순서가 소련,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 북한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도 1톤 이상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가능 여부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건 이스라엘과 이란은 불가능하고요. 나머지 국가는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보다는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자체적 발사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1톤 이상 실용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는 7대 우주개발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북한도 못했습니다. 이 7국이 미국,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는 근데 EU의 사업체라고 보면 되고요. 일본, 중국,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누리호 개발 사업에 나로호에 투입됐던 예산인 5천억 원의 4배인 2조 원이 투입이 되었고요. 누리호에 지금 사용되는 기술은 이제 향후 개발될 KSLV3에 기반이 될 예정입니다. 이 누리호의 이름이 경상대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그 에너지기계공학과 학생인 백승엽 씨가 응모한 명칭이고요. 이게 대국민 명칭 공모전을 했었는데 이게 1287개의 후보 가운데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됩니다. 이제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이 총 3단의 액체 로켓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단에는 이제 75톤급 엔진 4개를 클러스터링해서 총 300톤의 추력을 낼 수 있다고 하고요. 그 2단에는 75톤급 엔진을 하나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단에는 7톤급 엔진을 사용을 해서 이 모든 엔진이 그 카리에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75톤급 엔진 개발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그런 엔진 개발이라고 하고요. 앞서 얘기했던 그 KSLV3에는 이제 100톤급 엔진이 이제 사용이 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개발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설계가 유럽 우주국의 우주 발사체인 아리안 시리즈랑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1, 2단의 추력이 높은 거를 배치를 하고 3단의 추력이 낮은 엔진을 배치하는 구성이 유사하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누리호의 개발 사업이 조금 생각보다 더 예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2010년에 우리가 나로호가 막 발사된다 막 이럴 때쯤에 이미 누리호 개발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었고요. 1단계 개발 사업이 2015년 7월까지 이어졌는데 이때 액체 로켓 엔진 시험 설비를 구축을 하고 7톤급 액체 엔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7톤급 그리고 75톤급 엔진을 개발을 완료했고요. 이게 성능 검증용 시험 발사도 계속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8년 4월부터 75톤급 엔진을 클러스터링하고 또 3단형 발사체를 개발을 하고 제작하고 발사하는 것까지 2022년까지 계속 발사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첫 발사가 되었고요. 이런 설계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영 뭐 이런 전 과정이 모두 한국의 독자 기술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되었고, 그래서 체계를 총조립하는 게 한국 항공우주사업 그러니까 카리에서 담당을 하였고, 카이입니다. 카리 아닙니다. 카이.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엔진의 총조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각종 그런 특히 이제 하나가 좀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각종 그런 방산업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항공업체, 항공우주업체에서 다 대체적으로 개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루어진 4차 발사부터는 체계종합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항우연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요. 로켓 제작을 주관을 해서 구성품 제작 참여 기업에 대한 총괄 관리를 수행을 하고요. 이제 3차 발사부터 발사에 참여를 해서 그 이후로부터는 발사 운영 기술도 이전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루어진 4차 발사 때는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주관을 했다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2021년에 시험 발사가 처음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2021년 10월 21일 5시에 이제 1.5톤 위성 모터체가 발사가 되었는데 이 결과는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이게 코로나 때라서 이제 구경은 잘 못 갔고요. 사람들이 잘 못 갔고, 그래서 20일에 7시 20분부터 이제 발사들이 이송이 되어서 이제 준비가 완료가 되어서 21일 2시 20분부터 산화제랑 연료가 충전이 되었고 5시에 발사가 되었는데, 이 발사가 이제 1차 분리, 2차 분리까지는 됐는데 이제 3단 분리가 이제 실패를 해서 이제 위성 모터체 분리에는 성공을 했지만 정상 궤도에는 진입이 실패했다고 밝히면서 이게 절반 정도만 성공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임혜숙 과기부 장관이 밝히기로는 누리호가 모든 비행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했고 목표 고도인 700km에는 도달했으나 목표 속도인 7.5km/s에는 미달해서 최종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차 발사에는 독자 개발 발사체의 첫 비행 시험으로서 주요 발사 단계를 모두 이행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거에만 A를 남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이 되는데 22년 5월 19일에 발사될 예정이었던 2차 시험 발사가 이제 미뤄져서 조금 보강 사업이 이루어져서 2차 발사일의 최종 발사일이 6월 21일로 결정이 되었고요. 이제 그때는 또 4시, 그러니까 16시에 누리호가 발사가 되었고, 이 발사는 모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발사라서 막 탑재 위성을 많이 달지는 않았고, 그런 이제 PVSAT, AP 위성과 뭐 등등 이런 여러 모사체들이랑 위성을 함께 탑재해서 했는데, 이 모든 성능 검증 위성이 또 궤도까지 안착을 하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가 그래서 국민의 관심과 선호 속에서 성공을 했다고 이제 이종호 장관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고요. 이제 6월 22일 오전 3시경에 대전 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 양방향 교신에 성공을 해서 누리호의 위성 궤도 투입 성능이 완전하게 확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시험 발사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실용 발사의 단계가 되어서 23년 5월 25일에 또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을 했고요. 이때 탑재된 위성이 카이스트의 그런 차세대 소형 인공위성,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그리고 한국천문연구원 도요셋, 그리고 카이로스페이스의 KSAT-3U, 루미르의
루미르 T1 그리고 저스텍의 JLC101V 버전 1-2가 이제 탑재가 되어서 했고요. 큐브 위성 이때 발사 때는 이제 모든 부분에서 성공을 거뒀지만 큐브 위성 분리가 6기와는 교신에 성공을 했지만 2기는 교신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요셋의 3호 다솔과 저스텍의 JLC가 추가 교신을 시도를 했으나 이게 교신이 실패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발사고요. 이번 발사가 11월 27일 오전 1시에 진행이 되었고 이때부터는 이제 체계 종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이제 우주항공청 개청 이래 첫 발사가 되었고요. 이제 민간 기업이 수행하게 된 첫 발사라고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면밀한 준비를 위해서 조금 이제 미뤄졌다라고 해서 올해가 되었고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런 국내 발사에서도 드문 발사라고 하는데 새벽에 발사가 되었고요.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비행 종료가 생각보다 더 일찍 이루어진 게 이게 엔진 성능의 향상에 의해서 진행이 앞당겨졌다고 하니까 좀 더 이제 그런 성능의 향상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더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탑재 위성은 이제 카리에서 준비했던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이제 주 탑재 위성이 되었고요. 이건 1년 이상 동안 우주과학 및 기술 검증을 위한 임무로 임무 수명이 1년 이상 진행이 될 거고요. 부탑재 위성이 이번엔 좀 많이 붙었습니다. 이제 카리에서 준비했던 국산 소자 부품 검증 위성 1호와 스페이스 린텍의 B1000 그리고 한컴 인스페이스의 세종 4호 그리고 에트리의 에트리사트 그리고 우주로테크의 코스믹, 코스모웍스의 자크 0304, 그리고 커터니언의 펄세트,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위성과 인하대학교, 카이스트, 세종대학교 등 여러 이제 그런 업체에서 참여를 했고요. 일단 지금이 28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8일 기준으로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는 교신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 국산 소자 부품 검증 위성 1호에 같은 경우에는 교신 시도 중이고요. 나머지 그런 위성들도 다 이제 교신의 시도 중인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의 에트리사트는 교신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모웍스의 잭 0304가 모두 교신에 성공을 했고 이제 인하대학교에서 발사했던 인하로사트 같은 경우에는 또 교신에 성공을 했고요. 카이스트의 K히어로도 교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일단 일부가 성공이 된 와중에 이제 나머지 큐브 위성들도 교신에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방송이 나가는 11월 29일에는 여러 가지 이제 더 다양한 큐브 위성들의 교신의 성공 소식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일단 노래 하나 듣고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NCT-BC의 나사입니다. We are go for launch. We're going up, up, like NASA. We're going up, up. 따끈 하루 heart so loud 기꺼를 sign of start 세상의 소리쳐 in the air on the pace we going up like NASA. Let's start, no cap. We going up like NASA. 각기 다 움직여. We going up like NASA. 모든 걸 태워서 부르짖혀. 3, 2, 1, let's go. Give me down now. We going up like NASA. We going up like NASA. Okay, 준비 반전을 위해 riders 뉴지 된 가스로 화염 높이 or we are going higher 바람을 태워서 ready to go 수능에게 버시게 burst my words 기울여 make space 소리 소리는 reach fire up the lit nobody to me going up and we never back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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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들과 나를 gravity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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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의 희귀 요새 아래 탱크 헷갈린 이 뜻은 말했던 look 무중력의 뜻은 마음도 그 나를 heart so loud 기꺼이 sign of start 세상의 소리 좁아 in the air on the pace reach the man 다시 나의 galaxy 빛깔이 싸가 시대 긴 어둠을 뚫고서 날아가 Let's start, no cap We going up like NASA 각기 다 움직여 We going up like NASA 모든 걸 태워서 부르짖혀 3, 2, 1, let's go Give me down now We going up like NASA We going up like NASA Black go 아래다 맘한테 Sky's the limit 달이 날 연해 어마어마한 이 스타트 부스트 손을 모아 그린 그도 눈앞뷰 We going up, up Galactic speed 소나스를 넘어 더 빛 탑에 keep it hyper 희미한 열등을 과래 Like fast, go
okay when I say wow 내가 매일 탐 내가 이거 고민 때문에 맺고 계시나 어머니가 쓰는 breathe 빠져들어 시속 미세 피하지 못한다면 즐겨 face it yeah. Supernova taking over everything okay 기타에 walk 올 때가 나 shine 날아올라 like NASA We going up like NASA We going up like NASA Let's start no cap We going up like NASA Take it dance 움직여 We going up like NASA 모든 걸 태워서 부르짖고 3, 2, 1 let's go Give me go now We going up like NASA We going up like NASA 빛보다 빠르게 We going up like NASA 리밋 다 고할 때 We going up like NASA 길어가는 new sky 모두 준비 다 됐어 now 빛보다 빠르게 We going up like NASA We going up like NASA NCT 위시의 나사 듣고 오셨습니다. NCT 위시가 되게 이런 우주 관련된 그런 컨셉의 노래를 하나 발표를 해서 그냥 들고 왔고요. 좀 여러 가지 여담을 밝히면서 오늘 이 녹음도 마무리를 해볼 것 같은데, 일단 이번 누리호의 발사로 조금 뭐랄까요, 의의가 있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을 했다라는 게 조금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스페이스 클럽이 이제 자국 내에서 이제 자력으로 우주 발사체랑 인공위성을 제작하고 발사할 수 있는 나라를 이르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뭐 실존하는 뭐 어떤 클럽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면 되고요. 이게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용어를 좀 쓰기는 꺼린다고를 해서, 그래서 보다 명확한 개념인 우주 로켓 자력 발사국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뭐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타이틀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주 개발에 있어서 좀 의미 있는 타이틀이라고 그런 좀 민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미래적으로 중요한 게, 일단 항공우주가 미래의 산업이고 또 경제 강국의 그런 어떻게 먹거리로 좀 활용이 되는 거가 좀 넘어서 이런 지구 너머에 탐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일단 지구 자체가 지금 온난화로 굉장히 좀 기후 위기가 있는 와중에 이런 생존성이 있어서 그냥 좀 앞서 나간다라고 그런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민간에서도 계속 그런 우주 항공 개발 기술을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고 국가적인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었다는 그런 의의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발사가 됐을 때는, 처음 1차 발사 때는 이런 시험 발사체에서는 또 정규보도에서 약간 한 꼭지 정도 다루는 걸로 언론에서 관심을 보였지만, 이제 첫 1차 발사 때 이제 지상파 그리고 종편, 보도 채널, 보도 전문 채널 이런 곳에서 다 이제 관심을 갖고 주요 의제로 보도를 했고, 이때 처음에 이런 특설 스튜디오를 KBS에서 또 설치를 해서 주간 방송사거든요. 여기가 또 그런 특보 체제를 다 발송을 했었고요. 그래서 근데 또 1차 시험 발사가 또 실패로 돌아가서 2차 발사를 앞두고 있을 때는 이제 모든 방송사들이 모든 그런 취재 인력과 장비들을 잔뜩 파견을 해서 이제 제대로 또 방송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때 발사가 또 성공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또 이제 1톤 이상의 페이로드를 우주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되었다라는 그런 게 되었고요. 또 이어서 계속 이제 발사를 성공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정말 이제 그런 실용적인 이런 우주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발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야간 발사였고요. 새벽 발사였고, 발사 성공이 되면서 되게 좀 신기한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이제 사출을 해서 발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빛이 약간 별 모양처럼 날았어요. 이번 로켓이 되게 별 모양처럼 보이는 이렇게 날았었는데 그 모습이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관측이 정말 쉽고 오래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로켓 발사가 이번에는 특히나 또 빛이 되게 잘 반사되는 밤에 그게 됐기 때문에 이런 담 분리도 이 발사지보다도 훨씬 더 잘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굉장히 잘 보였다. 그럼 별 모양도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서 찍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세종과학기지랑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이제 누리호 탑재 위성이 극궤도
에서 되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첫 교신을 항우연에서 세운 그런 세종과학기지 관제소에서 하고 성공. 그래서 이제 관제소에서 이걸 하고요. 성공을 확인하는 것도 이제 세종과학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누리호가 잘 발사가 되었고요. 이제 5차, 6차 발사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게 잘 진행이 되면은 이제 KSLV-3 중궤도 그리고 정지궤도 발사체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2030년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때까지 이제 이 누리호가 잘 발사가 돼서 그런 데이터를 쌓은 다음에, 이게 생각보다 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험 발사가 2030년이니까 이제 5년 밖에 남지 않은 건데, 이제 그것도 잘 발사가 되어서 이제는 이게 개발이 되고 나서부터는 우리나라가 직접 달을 또 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가지고 이제 잘 또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기술 발전은 환영이고 우리나라의 항공 우주 산업의 발전이 또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이 될 거라는 거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예,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오늘 녹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잠들지 못한 채 떠도는 여러분들을 위한 수다 친구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녹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좀 과학적인 현상을 보면서 이런 좀 감성적인 얘기를 꺼내도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도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누리호가 계속해서 발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떠나가면은 되게 외로운 상황에서 혼자만의 그런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물론 무생물이니까 그런 거 신경을 쓰겠냐마는 하지만, 그럼에도 혼자서 그렇게 가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각자가 다 쓸모가 있는 상황에서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면서도 그런 의미를 더하고 있는 게 되잖아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막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혼자서 그렇게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과 싸움이 의미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또 힘들고 외로운 상황에 계시다면은 그런 누리호의 발사, 그리고 누리호가 해내고 있는 그런 위대한 업적들을 보면서 이렇게 용기를 얻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 마감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설의 눈입니다. 소등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면 거리를 걸어봐도 주변엔 아무것도 없죠. 나무에 걸려있던 빛들과 별은 다 사라졌고 하루는 벌써 끝나가네. 올 것 같던 짙은 일은 오지 않고 옛날의 기억들은 다시 나게 기대고 흘려보지만 결국 다음은 이러지 않길 바래. 사람들 많은 곳을 가봐도 괜히 더 울적해져. 거리에 서서 생각하며 올 것 같던 짙은 일은 오지 않고 옛날의 기억들은 다시 나게 기대고 흘려보지만 결국 다음은 이러지 않길 바래. 어릴 때 그 선물들은 이제는 오지 않고 오기만을 기다렸던 눈길 속에서 타는 지금 넌 없네. 다 같이 있던 그곳을 가면 달라질 것 같아서 용기를 밟아보며 불은 켜져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곳에